밤마다 자꾸 깨시나요? 아무리 자도 개운치 않으신가요? 그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올해 84세, 현역으로 진료 중인 의사 이용석입니다. 수면만큼 인간의 생명을 결정짓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게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 환자 중에도 밤마다 3번 이상 깨고도 원래 그런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더 깊이,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단,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병원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상담하며 발견한,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방송이나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는 핵심 비법만 담았습니다. 수면일지 작성, 아침 햇빛 활용, 족욕의 과학, 기상시간 고정법, 야간요 관리까지.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약 없이도 수면이 달라집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기상시간 고정과 밤중 화장실 대책은 노년기 수면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지금 눌러주시고 이제 진짜로 숙면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고 몇 번 깨셨나요? 그러면 대부분 대답을 망설이십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질문이 수면 문제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시작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수면일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효과 좋은 음식도 내 수면 패턴을 모르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수면일지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공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전 기상 후 단 몇 줄만 적으세요. 잠든 시간, 깬 시간, 몇 번 깼는지, 꿈은 꿨는지, 그리고 아침 기분은 어땠는지 이것만 적어도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몸에는 주기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10시에 자고 또 어느 날은 1시에 자면 뇌가 혼란을 느끼고 멜라토닌도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패턴으로 자고 깨는지를 기록하면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지, 어느 시간이 나에게 맞는지 명확히 보이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이경순 할머니도 처음엔 매일 밤 2~3번씩 깨셨습니다. 그런데 수면일지를 써보니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딱 TV 뉴스 끝난 뒤 30분쯤 후에 잠자리에 드시는데 그때마다 머릿속에 뉴스 걱정이 맴돌아 쉽게 잠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했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엔 뉴스를 끄고 차라리 조용한 음악이나 독서를 하세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할머니는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습니다.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나의 수면 패턴을 직접 쓰고 그에 따라 조절하는 과정이야말로 약보다 강력한 수면 치료법입니다. 수면일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첫 번째 진단서이며 내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지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공책을 꺼내세요. 몇 시에 졸렸고, 몇 시에 일어났고, 몇 번 깼는지. 하루, 2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일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일지를 쓰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문제가 자주 보입니다. 바로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오후부터 활동이 시작되고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깨어있는 생활. 이런 리듬은 내 생체 시계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노년기 수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통해 낮과 밤을 인식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뇌는 지금이 낮이다라고 판단하고 밤이 되면 자동으로 멜라토닌을 분비하며
졸음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실내에만 있거나 커튼을 치고 생활하면 이 생체 리듬이 망가져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낮에도 멍한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모든 환자에게 햇빛 산책을 권합니다. 특히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햇빛을 최소 20분 이상 얼굴과 팔에 직접 받으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뿐 아니라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분비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줄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더 잘 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85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수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밤새 뒤척이고 새벽 4시쯤 겨우 잠들곤 했죠. 그런데 수면 일지를 분석해보니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시더군요. 제가 권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20분만 걸으세요. 얼굴에 햇빛을 받으면서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잠이 달라졌습니다. 10시에 눕자마자 잠이 오고 새벽에도 안 깹니다. 아침 햇빛 하나가 불면증을 없앤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눈의 렌즈가 두꺼워져 햇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오래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바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에 빛을 쬐고 걸어야 효과가 납니다. 창문 너머 햇살은 부족합니다. 매일 아침 햇빛 속을 걷는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아침 햇빛으로 생체 시계를 되돌린 후엔 어떻게 잠을 더 쉽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바로 그 핵심 체온과 수면의 관계, 족욕의 과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누워도 잠이 안 올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무시기 전 몸은 따뜻하셨나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체온과 수면 사이의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사람이 잠들기 직전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 하강 신호가 뇌에 이제 잠들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년기에는 이 체온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족욕, 즉 따뜻한 발 담그기입니다. 족욕은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체온을 살짝 올려줍니다. 그럼 몸은 그 열을 식히기 위해 체온을 떨어뜨리고 이 과정이 뇌를 이완시키며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혈액순환이 저하돼 손발이 찬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잠이 오지 않거나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83세 박미순 할머니의 경우 밤마다 다리가 차갑고 저려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불면증 약도 드셨고 안마기도 써보셨지만 효과는 미미했죠. 그때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만 담가 보세요. 물 온도는 약 38도에서 40도. 약간 따뜻하다 느낄 정도면 됩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발이 따뜻하니 머리도 맑고 잠도 쏟아져요. 하루에 15분. 그 작은 족욕이 수면을 바꾼 겁니다. 또한 족욕은 단순히 발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온열 자극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교감신경의 각성을 낮춰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부교감신경이 더 활발해지도록 돕습니다. 족욕은 집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면 보조 요법입니다. 욕조가 없어도 됩니다. 양동이에 따뜻한 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라벤더나 쑥을 살짝 넣으면 향기로 인한 이완 효과도 더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TV를 보며 발을 담그는 15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부드럽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족욕으로 몸이 편안해졌다면 이 좋은 졸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상시간 고정으로 생체 시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서 결국 새벽 2, 3시에야 겨우 잠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엔 피곤해서 계속 자고요. 이런 경우 저는 딱 한 가지를 먼저 권합니다. 기상 시간부터 고정해 보세요. 잘 때가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부터 먼저 정해놓는 것. 이것이 수면, 리듬,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의 몸은 일정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뇌는 그 시간에 맞춰 언제 피곤해져야 하는지, 언제 멜라토닌을 분비해야 하는지를 점점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침 7시, 내일은 9시, 또 다음 날은 11시. 이렇게 기상시간이 매일 바뀌면 뇌는 도무지 언제 졸려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결국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다음날 늦잠을 자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80세 조영자 할머니는 밤마다 드라마 보시다 잠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다 아침엔 늦게 일어나니 밤에 졸음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아침 6시 기상을 목표로 해보세요. 비록 밤잠이 부족해도 그 시간에 꼭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은 힘들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몸이 스스로 맞춰집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 3일은 낮에 졸려서 힘들어 하셨지만 4일째 되는 날부터 밤 9시만 되면 스르르 졸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젠 알람 없이도 눈이 떠져요. 밤엔 예전처럼 뒤척이지도 않고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상시간 고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멜라토닌 분비의 패턴을 재정비하고 밤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언제 일어나는가는 언제 졸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저녁 10시쯤엔 자연스럽게 피곤해지고 그 피로가 뇌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주의할 점은 밤잠을 설쳤더라도 기상 시간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잠으로 부족한 잠을 살짝 보충하되 아침 리듬은 반드시 유지하세요. 기상 시간 고정은 수면제보다 훨씬 강력한 생체 시계 치료제입니다. 이제 수면 리듬까지 잡았는데도 여전히 밤마다 깨신다면 그 원인은 바로 야간뇨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의 가장 흔한 적, 밤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리듬도 잡고 족욕도 하며 몸을 따뜻하게 했는데도 밤마다 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야간뇨, 즉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입니다. 노년기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자다가 중간에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2번, 3번 깨면 수면의 질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면의 질은 밤중에 몇 번 깨느냐로 결정됩니다. 야간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신장 기능 저하, 전립선 문제, 당뇨, 신부전 등 질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분 섭취 시간 조절입니다. 낮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되 자기 전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자제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 후 맹물, 차, 과일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자주 권하는 이중배뇨법입니다. 자기 전 한번 소변을 본 뒤 510분 후에 다시 한번 가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시지만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79세 김정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2시, 4시에 꼭 한 번씩 깨셨습니다. 이중배뇨법을 실천한 후엔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밤새 한 번도 안 깬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하체 순환 개선입니다. 노년기엔 체액이 다리 쪽으로 몰려 있다가 밤에 누우면 다시 위로 올라와 소변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낮에
가벼운 산책과 종아리 마사지, 자기 전 족욕과 다리 올리기가 도움이 됩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엔 이것만으로도 밤중 배뇨가 줄어듭니다. 또한 약간 낮은 베개를 사용하고 방광 자극을 줄이는 카페인과 매운 음식은 저녁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밤마다 TV를 보며 음료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야간뇨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수면을 지속적으로 깨뜨리는 원인이며 이는 곧 치매, 고혈압, 당뇨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 깨는 것은 괜찮지만 습관처럼 매일 반복된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수면일지부터 햇빛, 족욕, 기상시간, 그리고 야간뇨까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진짜 건강한 수면을 위한 마무리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결론으로 이어가 보시죠.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건 몸과 마음을 고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그 잠을 잘 자느냐 못 자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0년 넘는 진료 경험 속에서 발견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수면 비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면일지를 쓰며 나만의 패턴을 찾아내는 것, 아침 햇빛을 받아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것, 족욕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졸음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것, 기상시간을 고정해 수면 리듬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밤중에 자주 깨는 야간뇨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이 5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의 관심과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변화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약에 의지하며 겨우 잠들던 삶에서 이제는 내 몸이 스스로 잠을 부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 84세인 지금도 밤 9시 30분이면 잠자리에 들고 새벽 4시 30분에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가장 집중력 있게 연구하고 진료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그 비결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그것을 수십 년간 실천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셔야만 합니다. 수면은 곧 생명이고 좋은 잠은 노년의 품격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혜를 더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밤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